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이 보면 교수님이 이제 저도 봤지만 책에서 보면 이제 논리의 생활화를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논리적. 그래서 막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우리나라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시시비비를 좀 따지려고 그러면 사람이 깐깐해, 뭐 정이 없네, 막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시시비비를 그래도 따질 땐 따지는 문화가 필요하다. 서양은 실제로 그래서 훨씬 더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약간 그러잖아. 둥글게 아니면 뭐 융통성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가 필요하다. 저도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너무 사람이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역시 구독자들이 보고서 뭐 일상생활이나 학교 제도 교육에서는 이제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내가 이제 한 상위 10% 정도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논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해요. 맞아요. 책에 그러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가 이제 집합론이나 이런 거 이제 수학 논리민 논술 가르칠 때 보면 이제 학생들 그 가르치는 수준을 낮추고 해도 이게 안 돼서 도대체 저 밑바닥을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 학생들이었는데요? 대학생. 아.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런 식의 논리적인 서술을 하고 정확성을 추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나오면 그냥 머리가 딱 스톱하는 거더라고. 그렇죠. 얘가 이게 딱 스톱하니까 이제 아무리 쉬운 얘기로 이어져 가도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미국에서 7년 동안 강의했는데 미국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건 진짜 하나도 못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서술하고 뭐 이렇게 맞아요. 뭐 네. 이런 거는 토론 이런 거 하더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고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걸 키우려고 그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 문화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취지로 이 책을 쓰려고 생각한 거고 너희들 세대보다 또 한 20년 또 밑에 있는 애들은 네.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세대를 보면 확실히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좀 논리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틀린 말 했을 때 거부감이 강해지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너희 세대가 좀 더 그렇고. 그렇지. 근데 그게 문화가 발전하는 거랑 맞습니다. 그게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 머리도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 해서 막 뭐가 좀 있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잘 관찰해 보면 사람들의 머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몸에 그냥 습관이 그렇죠. 행동으로 움직여지듯이 맞아. 사고하는 패턴도 이게 습관이 딱 있어서 거의 한 90몇 %는 이 습관으로 돌아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 좀 들이면 그럼 그게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이 돼서도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참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그게 쉽진 않네요, 그렇죠? 평소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굳이 정확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거 하면 대학생들 그런 얘기 이제 하면 너 되게 과학고스러워 막 이런 얘기. 근데 물론 분명 그런 분도 있지. 근데 이렇게까지 과학고스러운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건데 그래도 그런 거 하면 얘는 되게 과학고스럽다 막. 그러니까 약간 그거가 야 논리적이다 이게 아니고 놀리고 있는 거지. 맞아. 그게 좀 있어.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제일 흔히 쓰는 뭐 리트머스 그것처럼 기준표가 있어. 내가 가르치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리키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가르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다라고 평소에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지적이라 그럴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이런 거 머릿속으로 가르치다랑 가르키다 이거 다른데 한국말로 쓸 때도 그렇지만 말할 때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쓸 때는 가르친다고 써요. 그러니까 쓰는데 말할 때 그러면 저는 되게 거슬리거든요. 저도 교수님과 똑같은데 제가 친하면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친하면 쓱 가서 얘기해 줘. 나중에 뭐 발표하고 나오거나 이러면 너 아까 가르치다라고 하고 가리키다라고 했어. 이러면 되게 나를 너 새끼 존나 깐깐해 막 이렇게. 그렇지. 근데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나중에 그걸 지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좀 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서울대 애들인데도 근데 그거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 생각에는 자기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굳이 가르친다고 하면 좀 너무 깐깐하고 따진다고 생각할까?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런 심리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오류를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공격받는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심리도 거에 대해서 있고. 남이 지적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거고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 지적 문화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다수 선진국이 공통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적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가 그 나라들이 일찍이 선진국이 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먼저 제 경험을 공유하자고 합니다. 질문이 긴데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책 페이지 25의 내용처럼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려고 하고 전문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프로님들이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 저에게 지적을 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되게 책을 열심히 보시면 돼요. 페이지 61페이지처럼 저보다 비전문적인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단지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편하게 보고 훈수를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내내하며 듣는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르신들의 지적을 무시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경험이고 아래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만약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당하는 대상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주체만이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페이지 64의 내용을 보면 교수님께서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아까 얘기했던 지적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가 이제 일찍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번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비전문가의 지적을 전문가가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지 2번 만약 비전문가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비전문가의 지적이 실질적으로 개인 혹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괜히 와서 훈수 넣는다든지 막 특히나 뭐 저는 의사니까 지식인 같은 거 보고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듣고 와서 인터넷 봤는데 이게 맞다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이치아는 안 뽑아야 된다고 하던데 왜 선생님 뽑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봐. 누구한테 어느 병원에 들으셨더니 인터넷에서 물어봤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지적 문화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당연히 그건 좀 그런 거고. 근데 네. 이제 진짜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도 사실 싫어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줄이자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지적하는 게 좀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자정작용. 그래서 네. 이제 엉터리 지적들은 오히려 죽고 좋은 지적들은 살아남고 이렇게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책에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 친구도 페북에 그걸 적은 적이 있어. 이 나라는 새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새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근데 이제 누가 딱 들어가니까 바로 뒤에서 욕을 하고 점원들도 너한테 너 주문 안 받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 문화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베트남 갔거든. 사업 때문에 베트남에서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새치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한테 새치기를 했을 때 혼을 내거나 지적을 안 하더라.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공공 질서라고 하는 것들도 그 대부분 이제 공공 질서라는 게 그 나라 수준에 따라서 비례하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게 실은 보면 거기에도 보면 그 안에를 보면 그 서로 지적하는 문화가 공공 질서를 좌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낮은 그런 공공질서 가는 곳에서 서로 지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배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정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게 이제 선진국은 지적이 우리보다는 좀 있지만 허튼 지적을 하는 사람을 또 지적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적당한 이제 어떤 조율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 교수님 생각은 당연히 비정부의 지적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침묵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한마디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지적 문화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지적 문화는 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되게 질문이 재밌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